자, 교재 140페이지 봅니다. 목차 2번요. 선분량과 후분량입니다. 앞으로 후분량으로 계속 이제 정책이 바뀌고 있으니까요. 이 파트도 지금은 아셔야 됩니다. 선분량 하게 되면 바로 모델하우스 떠오르시면 돼요.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자, 아파트를 미리 분양하잖아요. 선분량은요. 한마디로 공급자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요, 쉽어요? 쉽잖아요. 예. 아파트 짓기도 전에 계약금 다 받고 정도금 다 받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공급 조달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선분양은요. 공급자 중심의 제도가 돼요. 반면에 후분양은요. 아파트 다 짓고 난 다음에 분양하니까 공급자가 자금 조달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또 다 지었는데 조금 하자가 세면요. 소비자가 외면해버립니다. 얘는요.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돼요. 소비자가 아주 유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자, 의의 보게 되면 선분양은요. 1번 완공전에 주택을 분양하니까 화살표 밑줄 하세요. 공급자 중심 밑줄. 장점은요. 1번 밑줄 하세요. 공급자는 아주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문제는 단점은요. 1번 밑줄 하세요. 돈 다 받고 아파트 대충 짓잖아요. 부실공사로 하자로 인해서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다음에 후분양은요. 완공 후에 주택을 분양하니까 화살표 밑줄 하세요. 소비자 중심 밑줄. 그러면 장점은요. 1번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증가합니다. 못 지으면 안 팔리잖아요. 단점은요. 후분양은 1번 밑줄입니다. 공급자는 자금 조달이 아주 어려워요. 대기업은 살아남습니다. 중소기업이 아주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어려운 데다가 혹시나 안 팔려버리면 아주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3번 밑줄입니다. 주택 공급 감소. 그래서 공급이 아주 크게 위축이 될 우려가 있어요. 3번 보겠습니다. 주택의 하향 요구 과정은요. 그동안에 8번 나왔고요. 앞에다가 별표 1개 합니다. 중요합니다. 항상 A급이에요. 1번요. 여가 과정 개념이 두 가지죠. 하향 여가와 상향 여가인데 먼저 하향 여가는 동네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죠. 따라서 상위층이 살던 주택을 밑줄입니다. 하위 계층이 사용 밑줄. 이러면 하향 여가가 되고요. 거꾸로 2번요. 상향 여가는 동네가 좋아지죠. 따라서 하위층이 살던 주택을 밑줄입니다. 상위 계층이 사용 밑줄. 그리고 2번 내려가죠. 일반적으로 주택의 하향 여가가 일반적인데 항목이 1번, 2번, 3번, 4번 나오잖아요. 이대로 보시면 정리가 잘 안 될 거니까요. 이 부분도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좋아요. 자, 왼쪽은요. 고급 주택 지역이 되고요. 오른쪽은 저급 주택 지역입니다. 출발은요. 저급 주택 지역은 신축이 금지가 돼요. 즉 신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출발하죠. 그러면요. 저급 주택의 인구가 증가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대요. 인구가 증가해요. 보조금 준대요.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첫 번째, 적급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다. 1000세대 증가했다고 가정합니다. 1000세대가 증가했대요. 얘가 1번 보세요. 단기적으로 밑줄 하세요. 일정 수준 이하의 적급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밑줄. 여기까지 떠올리시고요. 다시 그림 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데 신축이 금지가 되었잖아요. 갈 데가 없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새 들어갑니까? 새 집을 사서 갑니까? 새 들어가죠. 새 들어가는 건 동네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지니까 하향 여가입니다. 따라서 빚금 진금만큼 동네가 나빠지더라. 하향 여가가 발생한다. 얘가 바로 2번입니다. 따라서 2번요. 밑줄 하세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들이 하향 여가 밑줄. 즉, 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칠판 그림 봅니다.
그러면 하향만큼 동네가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적급주택이 원래는 이만큼 있던 게 빗금 친 것만큼 늘어났잖아요. 따라서 얘가 3번입니다. 적급주택은 빗금 친 것만큼 증가했다. 얘가 3번입니다. 3번 보세요. 주택시장 전체에서 밑줄 하세요.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다. 증가 동그라미. 저가주택은 빗금 친 것만큼 증가했죠. 그런데 과거 우리 시험은요. 저가주택은 하향여가만큼 불변. 틀린 말입니다. 증가했어요. 여기까지도 물은 적이 있고요. 다시 그림 봅니다. 이제 얘가 이만큼 늘어나니까 고급주택은 많아졌어요. 부족합니까? 부족하죠. 따라서 네 번째. 고급주택은 이만큼 마이너스 1000세대가 부족합니다. 만약 고급주택이 이동한다면요. 이 사람들은 새 집을 사서 갑니까? 아니면 새 들어갑니까? 새 집을 사서 가죠. 1000세대가 부족하니까 1000세대를 건축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건축비 따지자. 얘가 바로 4번입니다. 건축비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표를 보시면요. 건축비가 일정합니다. 일정 동그라미. 두 번째, 건축비가 상승한다. 상승 동그라미. 건축비가 일정하면요. 부족한 만큼 그대로 지어주면 돼요. 따라서 두 번째를 모두 밑줄 하세요. 건축비가 일정하면 고가주택은 원래대로, 임대료도 불변, 양도 불변, 모두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반면에 건축비가 상승하는 경우는요. 두 번째 줄을 모두 밑줄 하세요. 고가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양은 원래보다 감소가 돼요. 04번 내려가죠. 조세정책 아주 많이 나왔어요. 13번 나왔습니다. 앞에다가 별표 2개 하시고요. 중요합니다. 1번 조세 기능부터 볼까요? 조세의 기능은 제목 그대로 보시면 돼요. 부동산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1번 자원 배분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 또는 집가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를 억제합니다. 주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대요. 목차 2번 내려가죠. 조세의 전가와 귀착인데요. 1번 조세효가 모두 밑줄 하세요. 세금을 부과하면요. 먼저 가격, 피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상승하고요. 세금을 부과하면요. 거래량은 감소가 돼요. 2번요.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화살표 반비례 동그라미. 그래서 항상 탄력성과 조세는 언제나 반대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움직이니까 항목 2개 있죠. 만약 수요가 탄력성이 크면 반대로 수요자가 세금 작게 내고 반비례 관계. 공급의 탄력성이 작으면 반대로 공급자 부담은 커진다. 무조건 반비례 관계예요. 3번 한 줄 밑줄 하세요. 주택 가치에 같은 비율로 적용되는 재산세는 때로는 오히려 저소득 중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담을 초래하는데 이것을 화살표 역진세 동그라미 해서 역진세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번, 4번 내려가죠. 따라서 누진세, 차등과세 밑줄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양도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하게 되면 거래가 뚝 끊기죠. 밑줄입니다. 주택 공급의 동결효과 밑줄. 거래가 뚝 끊겨요. 그러면 동결효가 생기면 그만큼 공급 감소 밑줄. 공급 감소. 공급이 부족하면요. 그만큼 밑줄입니다. 주택 가격은 상승 밑줄. 그래서 공급 감소, 주택 가격 상승. 요 단어를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이제부터 문제 봅니다. 문제요. 기출문제 먼저 봐요. 기출문제가요. 145페이지요. 145페이지. 11번 보겠습니다. 임대료 규제네요. 자, 임대료 규제하는 순간 요 그림요. 이렇게 규제하니까 언제나 공급 부족, 초과 수요 항상 떠올리시고요. 자,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잖아요. 2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은 낮아진다. 질적 저하 맞죠? 3번.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공급은 단기이면 탄력입니까? 비탄력입니까?
감기면 비탄력, 장기면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죠. 틀렸습니다. 4번요.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는 임대료 규제가 지속이 되면 장기적으로 음성적 거래적 암시장이 생성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5번요.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는 한 줄 내려가서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 공급 부족, 초과 수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 3번 틀렸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15번요. 주거분리와 여가과정을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1번, 2번 묶어주고요. 주거분리 묻습니다. 주거분리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현상이다. 맞는 말이죠. 2번,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가의 편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 외부가에 대한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니까 고급과 적급은 서로 분리되고 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3번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대요. 가치 상승이 크대요. 여기까지는요. 잘 나오니까 이렇게 봐야 된다. 자, 저소득층 지역에서요. 가치 상승이 크대요. 얘가 크대요. 무엇보다? 보수 비용보다요. 숫자 넣을게요. 이걸 전부 다 재개발 다 뜯어 고치는데 1,000억 들어간대. 재개발하니까 가치 상승 효과는요 2,000억이래요. 이렇게 가치 상승이 크게 되면요 재개발 한다 안 한다? 하죠. 재개발하면 상향여가 하향여가? 상향여가. 동네가 좋아졌잖아요. 반복합니다. 적급주택에서 이렇게 가치 상승이 크다면요 재개발을 하게 되고 상향여가입니다. 여덟 연결 하시면 돼요. 이 문장이 3번이죠. 자, 가치 상승이 크다면 상향여가 맞습니다. O입니다. 자, 4번 지문도 놓치시면 안 돼요. 4번 지문은요 먼저 다시 이 그림 보고요. 고급과 적급의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지역인데요. 자, 경계 인접한 적급 주택이 있어요. 인접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 좋죠. 땅값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해서 지가는 할정. 오른다 할정됩니다. 다시 인접한 고급 주택 사람들은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나쁘다. 땅값 오른다 내린다? 내린다. 지가는 할인된다. 따라서 경계 지점에서 인접한 적급 주택은 기분 나쁘다, 기분 좋죠. 지가는 할정되고요. 인접한 고급 주택은요, 기분 나쁘다, 지가는 할인됩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요 문장이 4번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기분 좋잖아요. 할정된다, 맞죠? 다음에 적급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기분 나쁘잖아요. 할인되어서 거래가 된다. 맞죠? O입니다. 5번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면 까지가 동네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죠. 그러면 상향 틀렸지 하향여가입니다. 정답 5번 틀렸고요. 자, 16번은 체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체크 안 됐죠. 반복 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언제 나왔죠? 27회 때. 주거분리 설명이다. 틀린 거 답만 볼게요. 2번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적급 주거지역이 인접한 경우 나왔죠. 인접해 있는데 경계지역 부근에 저소득층 주택은 기분 좋다 나쁘다? 좋다. 뭐? 할정. 그다음에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기분 좋다 나쁘다? 나쁘다. 뭐? 할인. 자꾸 나오잖아요. 틀린 답 2번입니다. 나오는 게 자꾸 나와요. 1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언제 나왔죠? 28회 작년요.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서 조세 정책은 나온다면요. 이 수준만큼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1번과 2번은요. 조세 효과입니다. 그러면 지문 보기 전에요. 세금을 부과하면요. 가격 상승하라. 상승 올라가죠.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 감소, 감소가 돼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고요. 요 지문입니다. 1번.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요. 수요 증가 감소, 감소. 틀렸지. 가격은 상승하라. 가격은 상승하죠. 부과하는 만큼 가격 올라가죠. 수요 증가 틀렸고 수요 감소가 돼요. 2번요.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 증가 감소, 감소. 틀렸잖아요. 임대료 상승하라. 임대료는 상승하죠. 틀렸습니다. 3번요.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수요 증가 감소, 증가. 틀렸네요. 4번요.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까? 기피합니까? 기피하지. 기피하면요. 공급은 증가 감소, 공급 감소. 틀렸습니다. 5번요. 토지 공급의 탄력성이 0이래요. 공급 탄력성이 0이 되면요. 반대로 공급자가 전부 내죠. 따라서 전부 공급자가 토지 소유자,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맞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기출문제 여기까지 보시고요. 예상문제 넘어가죠. 예상문제. 예상문제는 157페이지입니다. 157페이지. 26번과 28번이 임대료 규제가 되고 항상 A급입니다. 26번요.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임대료 규제만 났다. 항상 요 그림 딱 돌리면서 언제나 뭐 공급, 부족, 초과, 수요 항상 돌리세요. 1번 투자들은 임대주택에 자금을 투자한 것을 기피한다. 투자 기피 맞죠? 2번 장기적으로 인천의 이동은 낮아진다. 이동 저하 맞죠? 3번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은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이다. 맞죠? O입니다. 4번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증가 감소, 공급 부족, 공급 감소. 틀렸습니다. 5번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틀린 답 4번 틀렸습니다. 28번요. 임대료를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통제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서 옳은 것은 재판 볼까요? 계속 반복합니다. 임대료 규제하면 뭐지? 공급 부족, 초과 수요. 바로 돌리시고요. 박스 봅니다. 자, 두 번째 리연번 보게 되면 임대주택은 공급 감소, 공급 부족 맞죠? 리얼번 네 번째 임대주택에 대해 수요 증가, 초과 수요 맞죠? 기업번 첫 번째 올라가요. 임대주택의 입주자의 이동은 낮아진다. 이동 저하 맞죠? 디귿번 3번 세 번째요. 소득을 임의로 재배분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다시 칠판 그림 봅니다. 얘가 시장 원리가 돼요. 그러면 규제 안 하면요. 시장 원리지. 그러니까 시장 원리면요. 여기서 세금 거두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면요. 이만큼 받으니까 여기서 세금 거두니까 세금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져요. 그래서 국가의 조세 수입은 감소가 돼요. 세금이 달라졌잖아요. 이때 세금 기능은요. 소득의 재분배 기능입니다. 세금이 적어지는 만큼 디귿번 소득을 임의로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진다. 맞는 말입니다. 모두가 맞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29번과 30번은 임대료 보조 항상 A급이요. 아주 잘 나옵니다. 29번 임대료 보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임대료 보조 났다면요. 또 항상 이 지문을 늘 의식하세요. 정부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요. 보조금 받는 만큼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수요 증가 감소? 증가. 그러면 임대료 상승하라? 임대료 상승. 임대료가 상승하면 공급 증가 감소? 증가. 다시 공급이 증가하면 올랐던 임대료가 더 상승 다시 내려갑니까? 내려가죠. 여기서 공급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효과. 앞에 그 모두가 단기 효과이다. 따라서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킨다. 얘가 좀 중요합니다. 앞에서요. 임대료 규제. 규제는요. 언제나 공급은 부족합니다. 공급이 감소입니다. 임대료 보조금은요. 장기로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게 훨씬 더 좋대 말입니다. 그러면 29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임대료 보조금 정책은요.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된다. 맞죠? 저가주택의 임대주택의 양은 증가된다. 공급 증가 맞잖아요. 옵니다. 2번요. 임대료 보조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 소기 효과를 달성하므로 정부의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 맞죠? 옵니다. 3번요. 가격 보조는 집세입니까? 현금입니까? 집세 보조죠. 그러면 주택 바우처 제도 맞죠? 쿠폰 방식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요. 소비자 보조 중에서 가격 보조보다 소득 보조는 집세다. 현금이다. 현금. 그러면 소비자 효용은 우월하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5번요.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보다 주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거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임차인 보조죠.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임차인 보조 방식이 생산자 보조보다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됩니다. 바뀌었죠? X입니다. 정답 5번 틀렸고요. 30번요. 다음은 임대료 보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은요.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왔어요. 그러면 자 1번 질문 볼까요?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은 주택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요. 소비 증가 밑줄, 소비 증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밑줄. 이것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다시 보조금 받으면 소득 증가하죠. 다시 수요가 증가하죠. 이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똑같은 말로 소비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얘가 무슨 법칙입니까? 수요 법칙. 그러면 수요 법칙은 그래프가요.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이죠. 따라서 자, 얘가 바로 수요 법칙이 되고 그래프는 우하향망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가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 법칙이 나타난 것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에 수요 법칙이 우하향으로 성립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요.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은 감소가 아니고 소득은 증가되겠죠. 틀렸고요. 3번요. 임대료 보조는 궁극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자 부담을 줄여준다. 아니죠. 수요자 부담을 줄인다. 아니면 임차인 부담을 줄이겠죠. 수요자 또는 임차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X. 4번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주택 바우처 제도, 즉 쿠폰 방식이죠. 이는요. 소득 보조가 아니고 가격 보조, 집세 보조죠. 가격 보조 틀렸고요. 5번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 공급자에게 보조금 주게 되면요. 그만큼 생산비가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그러니까 공급 비용은 증가가 아니고 감소. 생산비가 하락되겠죠. 공급 비용은 감소로가 되고요. 그러면 임대료 상승 하락.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하락하면요. 누가 혜택을 봐요? 임차인. 임대 내고 임차인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입니다. 다음에 32번과 33번은요. 임대주택정책 종합문제. 주택정책 종합문제가 종합문제 더 잘 나와요. 32번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 지문 5개 중에서요. 1번, 2번은요. 임대료 규제를 말하고 3번, 4번, 5번은요. 임대료 보조를 말해요. 1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잖아요. 2번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은 임대료 설정은 그만큼 초과 수요 맞죠. 임대 부분의 공급 부족 맞잖아요. 옵니다.
3번요. 임대료 보조입니다. 가격 보조보다 소득 보조가 현금 보조죠. 그러면 소비자 효용은 우월하다. 맞는 말입니다. 4번요. 임대료 보조는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라면 단기에는 수요 증가 감소, 증가, 장기적으로 공급 증가 감소, 공급 증가. 요거 나왔죠. 단기에는 수요 증가, 장기는 공급 증가입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이 틀렸고요. 5번요. 임대주택의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 방식은 생산자 보조금 지급 방식보다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된다. 맞는 말이죠. 틀린 답 4번 틀렸습니다. 33번요. 주택 정책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분석하니까요. 답이 약간 오류가 생겼어요. 답이요. 한 개가 아니고 복수 답안. 답이 2개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 1번 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 임차인의 타락성이 커지게 되면서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요거잖아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얘가 임대료가 높고 임대료가 싸잖아요. 활발하게 이동한다고 했죠. 요거 묻는 거예요. 자, 임차인이 활발하게 이동하면요. 임차인의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죠. 임차인의 수요가 아주 탄력적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탄력성과 조세기사가 반대로 움직이지. 그러면 임차인은 세금을 반대로 깎게 된다. 따라서 활발한 이동은요.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임차인은 세금을 반대로 깎게 됩니다. 요 문장이 몇 번? 1번요. 따라서 사적 시장의 임차인의 탄력성이 커지게 되면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내요.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해줍니다. 1번도 틀렸습니다. 2번요. 선분양 제도는 공급자가 유리하고 후분양은 소비자가 유리하다. 맞죠? 3번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시장가격 이상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한다. 아니죠. 시장가격보다 낮게 이하로 낮게 설정하죠. 틀렸습니다. 1번, 3번 복수 답안입니다. 4번요. 임대료 보조는 단기에는 임대료 상승 하락. 임대료 상승 나와요. 장기는 공급 증가 감소. 칠판 봅니다. 임대료 보조는요. 단기는 뭐 임대료 상승이잖아요. 장기는 뭐 공급 증가. 그래서 왔다 갔다 묻습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5번요. 가격 보조보다 소득 보조가 현금 보조니까 소비자 효용 측면 우월하다. 맞습니다. 틀린 답 1번, 3번 복수 답안입니다. 다음에 34번요. 역시 종합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은 1번은요. 기출문장 그대로 옮겨왔어요. 12회 때 기출문장이요.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게 되면 생산 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일정 동그라미, 비용 일정 산업이면 원래 주택가치 수준 맞습니까? 맞죠. 공급은 증가 감소, 증가. 맞네요. 옵니다. 2번요. 임대료 규제를 실시하면 임대주택의 초과 수요 맞죠. 임대 부동산의 질적 수준은 질적 저하 맞습니다. 옵니다. 3번요. 3번 질문도 잘 나오는 질문이죠. 사적 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조성되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옵니다. 4번요. 주택에 부과하는 조세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소유자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잖아요. 전부 누가 내죠? 임대인, 공급자 맞죠? 따라서 전부 임대인이 세금 낸다. 옵니다. 5번요. 양도소득세를 지나치게 강화하게 되면 주택거래 동결효가 맞죠? 그만큼 공급 증가 감소, 감소. 그러면 주택가격은 상승 하락? 상승이죠. 하락 틀렸죠? 상승합니다. 틀린 답 5번 되겠고요. 다음에 문제 36번요. 분양가 규제를 묻습니다.
다음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는 경우의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시 그림 봅니다. 칠판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나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으니까 항상 뭐지? 공급 부족, 초과 수요. 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따라서 1번 초과 공급 틀렸지. 공급 부족 아니면 초과 수요지. 초과 공급 틀렸죠. 초과 수요. 2번요. 장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까요? 오를까요? 자, 다시 공급 부족이잖아요. 얘는요, 단기에는 공급 부족, 장기는 더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면 가격 올라내려가? 올라가지. 따라서 공급이 늘 부족하니까요. 당연히 장기를 갈수록 가격은 상승. 왜? 공급은 더 부족하니까. 가격 상승입니다. 틀렸고. 3번 공급자는 투자 증가, 투자 깊이. 투자 깊이. 자, 4번요. 질이 향상, 질은 저하. 질은 저하되고요. 5번요. 공급 부족했죠. 공급이 갈수록 부족하면 저소득층의 주택 나는 시험은 갈수록 심한 초래된다. 맞는 말이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40번. 주택의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1번요.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 공급은요. 자, 고급 주택은요. 이사 갈 때 새 집을 사서 갑니까? 새 들어갑니까? 새 집을 사서 가죠. 따라서 신규 건설 맞습니다. 저소득층은요. 이사 가면요. 새 들어간다. 새 집을 사서 간다. 새 들어가니까 이때 하향 여과가 나야 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 공급은 자, 고급 주택으로부터 하향 여과에서 이루어진다. 즉, 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2번, 3번, 4번 묻고죠. 2번, 3번, 4번. 자, 칠판 보시면요.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향 여과 요거 묻는 것이 바로 2번, 3번, 4번입니다. 2번 상위층이 살던 주택을 하위층이 생활하게 됐을 때까지가 동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지니까 하향 여과 맞죠.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저가 주택량은 증가한다. 칠판 볼까요?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저가 주택은 이만큼 증가한다. 맞잖아요. 3번요. 하향 여과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고가 주택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맞죠? 감소하니까 이제 주택을 건축하잖아요. 이때 4번요. 건축 비용이 주택 착공량에 따라서 일정하다. 일정. 하면 비용 일정 산입이죠. 일정하면 일정 수 이상의 고가 주택량은 원래보다 장기적으로 감소한다가 아니고 같아지죠. 부족한 만큼 똑같이 지으니까 원래대로 자 부족한 만큼 지어주니까 같아집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요. 저소득층의 주택 계량비가 가치 상승보다 적대요. 칠판 볼까요? 저소득층의 계량비가 적잖아요. 가치 상승보다 적다. 되시겠죠? 이러면 가치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지? 재개발하고 상향여가입니다. 이럴 때는 상향여가가 발생한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답 2번 틀렸고요. 다음에 43번과 45번은요. 바로 조세 정책입니다. 4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조세가 부과됐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을 열거하였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다. 틀린 것. 2번부터 봅니다. 세금의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맞죠? 그러면 탄력성과 조세계산 무조건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관계. 그러면 1번 올라가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 부담은 작아지고 맞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 부담은 커진다. 맞네요. 3번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하나도 안 내잖아요. 전부 누가 낸다? 임대인에게 귀착 맞죠? 옵니다. 4번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여러분 신규 주택과 기준주택을 말하죠. 일률적으로 과세를 똑같이 내게 되면 때로는 임차인의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을 역진세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양도소득세가 중과시되면 주택 공급은 동결효과 맞죠? 그럼 공급 증가 감소, 공급 감소, 주택 가격은 상승 하락, 상승이죠. 하락 틀렸습니다. 가격은 상승한다. 틀린 답 5번 틀렸고요. 다음에 45번입니다. 45번요. 정부에서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틀린 것, 잘못된 것은 묻습니다. 자, 1번은요. 조세의 효과죠. 조세를 부과하면요. 임대료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맞는 말이죠. 2번 재산세 귀착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3번요. 신규 주택과 재고 주택에 동일한 세를 부과하면 때로는 임차인이 더 많이 낼 수가 있으니까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죠. 그것만큼 형평성은 침해될 수가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반대로 수요자가 하나도 안 내죠. 전부 누가? 임대인에게 귀속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5번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택은 신규 주택이죠.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적 맞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내겠지. 따라서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인이. 그래서 임대인이 많이 귀착이 돼요. 틀렸습니다. 오래된 주택은 기존주택이죠. 기존주택 공급은 탄력적이다. 맞죠? 공급이 탄력적이면요. 공급자가 적게 내면 누가 많이 낸다? 임대인이 내고 임차인에게 많이 귀착이 돼요. 틀린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에 지 봐요. 앞에 지. 앞에 지 보시면요. 44번요. 44번 체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체크는 안 됐죠. 44번요. 안 됐지만은요. 이런 문제도 푸시면서 경험은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조세기착은요. 계산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만약 나온다면요. 이렇게 나와서 있다는 거니까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항상 탄력성과 조세기착은 무조건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반비례관계입니다. 이 점을 항상 의식하시고 탄력성과 조세기착은 반비례관계입니다. 이거 의식하시면서 바로 문제 볼게요. 매수자의 수탄이 1.5, 매도자의 공탄이 0.5래요. 자, 매수자의 수요 탄력성, 수탄이 1.5가 나와요. 다음에 매도자의 공급 탄력성, 공탄이 0.5입니다. 더하면 얼마? 2가 나와요. 총 2가 되고요. 이어서 자,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 중과시되었다. 매도자는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느냐? 양도세가 1,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양도세가요.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양도세를 1,000만 원 부과하게 되면 이때 매도자는 세금을 얼마 내느냐? 얘를 묻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계산해요. 1,000만 원이죠. 가중평균 해주면 돼요. 전체가 2가 되고 그러면 수혜자가 얼마? 1.5. 또 가중평균합니다. 세금이 1,000만 원인데 전체가 합이 2가 되고요. 공급자가 얼마? 0.5가 돼요. 그러면 4분의 3이죠.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3은 얼마? 750만 원. 4분의 1은 나머지 25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하고요. 다 한 다음에 항상 자 탄력성과 조세기착은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그래서 반비례 관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가 얼마 내느냐? 750만 원이요. 750만 원. 다시 공급 탈루성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많이 내요, 적게 내요? 공급자가 많이 내리겠지. 따라서 탈루성과 조석에서는 반비례 관계, 반대 해석입니다. 반대. 750원입니다.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집은 끝났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보충 프린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